서론 없이 시작. 첫 번째 추천 도서는 하인리히 벨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입니다. 이 책은 카타리나 블룸이라는 한 여성이 어떤 기자를 총으로 쏴 죽여버리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카타리나 블룸은 파티에서 괴텐이라는 남자에게 끌려 밤을 보내지만 알고 보니 그는 도주 중인 범죄자였습니다. 카타리나 블룸은 그가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자극적인 보도만 추구하는 황색 언론에 의해 흉악범의 내연녀, 음탕한 공산주의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며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책은 왜 블룸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는지, 카타리나 블룸이 살인을 저지르기 5일 전으로 돌아가 살인을 하기까지 그 5일간의 행적을 서술해둔 책입니다. 이 책은 정상적인 개인의 삶을 황색 언론과 그에 선동당하는 대중이 어떤 식으로 파괴하는지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등학교 2학년 야자 시간에 몰래 읽었는데 진짜 재밌지만 너무 화나서 막 입술을 피날 때까지 물어뜯으며 읽은 기억이 나네요. 추천합니다. 두 번째 책은 도리스 레싱의 5째 아이입니다. 이 책은 행복한 가정 속에서 일어난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진짜 웬만한 호러보다도 더 무서웠어요. 1960년대 런던, 아주 정상적인 두 남녀 해리엇과 데이비드가 결혼합니다. 그들은 둘 다 이상적인 가정에 집착 같은 게 있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 대가족을 꾸려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하나둘씩 낳아서 길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이를 그만 낳으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넷째까지는 아이들을 양육해줄 일손이 있었고 내 아이들 모두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5째 아이 벤은 그들의 이상적인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벤은 다른 4명의 아이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아이였고 모두가 벤을 두려워하고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벤의 기이한 행태와 가족들의 증오는 점점 심해져서 결국 5째 아이로 인해 이상적인 가정은 위태로워집니다. 결국 자신들의 행복했던 가정을 파괴하는 벤을 어머니인 해리엇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결말이 충격적이면서도 엄청 흥미롭습니다. 기괴한 묘사들이 있지만 정말 몰입감이 좋은 소설이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책은 박민규 작가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입니다. 이 책의 표지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인데요. 원래는 공주의 포커스를 두게 되는 작품인데 이 책의 표지에서는 다른 난쟁이 시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책은 짧게 줄여 말하면 잘생긴 남자가 못생긴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책입니다. 일반적인 연애 소설은 외모가 막 수려한 두 남녀가 사랑하는 게 대다수잖아요. 실제로 여주나 남주의 외모가 좀 살짝 부족하다 하더라도 안경을 벗거나 화장을 하는 요소들로 다시 수려해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이 소설은 잘생긴 남자, 못생긴 여자라는 인물 특성이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에서 꽤 독특한 연애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읽다 보면 외모지상주의에 반기를 들겠다 이런 주제의식은 잊혀지고 그냥 사랑이라는 본질적 내용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용이 낭만적이고 감정선이 세밀해서 로맨스 소설을 즐겨 읽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만 작가 고유의 여성관이 좀 뚜렷한 부분이나 약간 산만한 문체 같은 건 거슬리실 수도 있는데 소설에서 깔끔한 서사 전개보다 감정선과 분위기를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께 잘 맞을 것 같은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 생텍쥐페리의 야간 비행입니다. 생텍쥐페리 하면 나 어린 왕자의 작가로 기억하시는데 이 책이 진짜 어린 왕자에 묻혀진 명작입니다. 야간 비행은 야간 항공 우편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 본업이 비행기 조종사였잖아요. 비행에 관련된 고증이 사실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몰입도가 엄청 높은 책입니다. 되게 짧은 책이지만 스포일러 하지 않고 요약하자면 목숨을 걸고 비행하는 야간 비행사들과 그들을 사랑해서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그들을 사랑하지만 감정의 개입 없이 냉정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되게 아픈 내용이지만 제가 진짜 주변인들한테 5번도 넘게 추천한 책입니다. 5번째 책은 제임스 멜러헌 케인의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입니다. 주인공 프랭크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식당 주인 닉이란 사람이 눈에 띄어서 간이 식당에서 일하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프랭크는 망설였지만 너무 매력적인 닉의 부인 코라를 보고 일하기로 결정합니다. 남의 부인을 보고. 그런데 이 부인인 코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닉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며 결혼 생활을 지겨워하고 있던 차였기에 프랭크와 밀회를 즐깁니다. 근데 이 둘은 불륜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남편인 닉의 눈치를 보면서 불륜하기 싫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남편
남편 닉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미친놈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둘은 남편을 살해하는데 성공하는지 이어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마지막 책은 성석재 작가님의 투명인간입니다. 이 책은 한강다리에서 한 투명인간이 김만수라는 또 다른 투명인간을 발견하며 시작합니다. 주인공 김만수는 진짜 근면하고 착하고 너무 성실한, 소위 말하는 좋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좋은 주인공의 성품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어려움과 계속 닥쳐오는 크고 작은 불행들 때문에 만수와 가족들은 계속해서 휘청거립니다. 보통 근면하고 희생정신 있는 주인공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는 내용이 일반적인데 이 책에서는 김만수가 진짜 그냥 구르기만 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책은 진짜 많은 서술자들이 주인공 김만수의 삶을 설명하는 형식인데 정작 김만수가 화자가 되어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하지는 않습니다. 희생과 고난만 반복하는 주인공 김만수의 삶을 토대로 제목인 투명인간의 뜻을 생각하며 읽으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책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6권의 책 추천이 끝났고요. 끝입니다.